안녕하십니까, 도콩맨입니다. 기초부터 완전 습득 기중기 운전기능사 필기 2편 5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기중기의 시동 전 일상점검으로 거리가 먼 것. 답은 눈에 보이죠? 변속기 기어 마모 상태.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예요? 미션 내려야 보는 거죠. 변속기가. 이걸 일상점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일상점검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기중기로 항타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아닌 것. 부매각을 적게 한다. 틀렸죠. 부매각을 적게 하면 앞으로 전도 위험도 있고 힘도 제대로 안 받습니다. 작업할 때 갑자기 부매각을 상승시키면 위치가 맞지 않죠. 그래서 안 넣는다 이렇게 맞았고요. 항타할 때 우드급 씌운다. 호이스트 케이블의 고정 상태를 점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근데 안 읽어보시면은 안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기중기로 항타 작업을 할 때는 붐을 너무 높이면 위험하다. 너무 높인다는 말은 뭐죠? 이런 식으로 높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이게 높인다는 말이죠. 각이 적은 거, 용 각이 큰 거고요. 붐의각을 적게 하면, 이렇게 적게 하면 붐이 수평에 가까워지죠. 수평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작업 반경이 커져요. 작업 반경이 커지고 기중기가 앞으로 전도될 위험이 있어요. 물건 올리면.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오히려 부매각을 어느 정도 크게 세워서 이렇게 크게 세워서 작업 반경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림도 그려가면서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너무 각을 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을 좀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높여야. 그래야 힘도 받고. 작업할 때는 붐을 상승시키면 이제 위치가 안 맞아 버려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하지 말라. 붐을 상승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항타할 때 반드시 우드캡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붐을 이렇게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붐을 이렇게 상승시키면 위치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여기를 때리니까. 하지 말라,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란 얘기예요. 항타할 때는 우드캡을 이렇게 씌우고 해서 요 끝이 마모되는 것, 즉 발등머리 손상을 방지해 주라는 거예요. 우드캡을 씌워서. 호이스트 케이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고정장치를 잘 봐라. 이게 헐거워졌거나 풀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탈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호이스트 케이블의 고정 상태를 점검해라. 그래서 기중기로 항타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아닌 것, 부매각을 적게 한다. 틀렸다. 부매각을 좀 높여줘야 합니다. 60도 이상은 돼줘야 되겠죠. 약 60도 정도도 괜찮습니다. 3번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령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거. 주로 도로를 굴러다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닌 것 그러면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이겁니다. 타이어식 지게차, 굴러는 아니죠. 그렇지만 타이어식 지게차를 자동차 손해보장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들어가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동차로 보아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굴착기라고 하지만 타이어식이고 기중기라고 하지만 굴러다니는 트럭처럼 생겼죠. 트럭 위에다 기중기 얹은 거니까. 덤프트럭. 덤프트럭도 이거 중장비입니다. 중장비인데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따른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 봐주시면 다 자동차 위에다가 뭐 얹어가지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바퀴가 굴러 다닌다 할지라도 뭐다? 지게차, 타이어식 지게차는 보험에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설기계가 아닌 것, 타이어식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저 속도는
최저 속도 50km죠. 최고 속도는 80km. 최저 속도는 50km. 2차선 이상의 고속도로, 그러니까 4차로니까 해당되겠죠. 그래서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 최고 속도는 매시 시속 80km, 그 다음에 최저 속도는 50km. 차량이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 신호 주는 거 있죠. 예. 몇 미터 지점이 줘야 되냐.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는 30m 이전의 거리에서부터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횡단, 유턴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차로 바꾸려고 할 때, 이런 때는 전부 다 30m 이전부터 신호를 줘서 뒤에 오는 차나 옆에 차들이 보도록 해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38조 시행령 개표 2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에서부터 신호를 주라는 겁니다. 분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진이 이게 티끌이죠, 먼지. 예, 그걸 방지하려면 진짜 붙은 거 찾으면 되겠네요. 방진. 예, 먼지를 방지하는 마스크, 방진 마스크가 됩니다. 분진을 방지하는 거, 방진 마스크. 7번입니다. 유압류에 요구되는 성질. 안정성 있어야죠. 점도 변화가 적어야죠. 방청성, 윤활성 있어야죠. 보관 중에 성분의 분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압회로에서 호수의 노화 현상이 아닌 거. 호수 자체의 문제라 해야 돼요. 호수의 표면에 갈라졌다. 노화죠. 코킹 부분에 오일이 누여있다. 노화죠. 액추에이터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 호수하고 액추에이터 무슨 관계예요? 액추에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실린더가 있어요. 그럼 뭐 실린더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액추에이터죠. 이게 일하는 거. 여기까지는 호수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액추에이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 얘가 고장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 호수가 고장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압력 상태에 호수가 파손했다. 호스, 코킹 부분도 여기 호수의 코킹 부분 얘기한 거예요. 호수의 표면이 갈라지고 이건 전부 호수의 노화 현상이고, 액추에이터는 호수는 제대로 작동에 들어갔는데 액추에이터 자체에서 실린더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지 않으면 얘 문제죠. 액추에이터 문제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럼 두 가지를 봐야죠. 인명피해인지 아니면 재산, 재물피해인지. 근데 가스 공급 시설 재산, 재물피해네요. 이거는 면허정지 180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명이라면 아무리 가벼운 인명사고 나도 그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면허 취소. 고의 또는 과실일 때, 과실이 아니라 고의일 때. 근데 여기는 과실까지 해서 가스 공급 시설을 손괴할 때는 180일의 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을 손괴했다. 면허 효력 정지 18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나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유압펌프가 작동 중 소음이 발생한다. 원인으로 틀린 거. 펌프축의 편심 오차가 크다. 맞죠? 이러면 소음 나겠죠. 펌프축의 편심 오차 그러면 뭡니까? 뭔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기서 펌프가 오일을 빻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펌프를 돌리는 건 뭐예요? 전기 모터예요. 이 전기 모터하고 이 펌프축하고 편심 오차가 크면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전기 모터와 펌프축의 편심 오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음 발생하겠죠. 펌프 흡입관 접합으로 또 이게 흡입관, 이게 흡입
촉간 접합으로부터 여기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막 우두두두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예, 릴리프 밸브 출구에서 배출, 여기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하면 이게 릴리프 밸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정한 이상이 차면 이렇게 토출한단 말이에요. 요건 정상이에요. 릴리프 밸브 출구에서 정상압 이상이 되면 이쪽으로 토출합니다. 그럼 소리 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원인으로 볼 수가 없죠. 스트레이너가 막혀. 이 여과기가 막혔어요. 제대로 못 뽑아 올리면 소리 나겠죠. 돌아는 가는 데서 뽑아 올려주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거는 원인이 아니죠. 릴리프 밸브는 여기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토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압력이 되도록 토출해 주니까 소리가 오히려 안 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유압장치의 수명 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냥 정답 찍고 가겠습니다. 오일 필터 점검만 잘하고 교환만 잘해줘도 수명 연장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요. 오일 필터에서. 유압장치의 수명을 길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유압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그게 제일 먼저 뭐예요? 오일 필터예요. 오일 필터. 이것만 잘 관리해 줘도 유압장치는 꽤 수명 연장을 한다. 12번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4대 원칙. 재해 예방 4대 원칙 아닌 거 그냥 보시죠. 보이시죠? 대량 생산. 많이 생산하달라 보니까 산업재해를 일으키는데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생산을 좀 적게 하더라도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런 것이 원칙입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그래서 재해 예방의 4원칙 그러면 1, 2, 3, 4. 예방 가능의 원칙.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원인 계기 원칙. 재해는 모두 다 원인이나 어떤 계기가 있다. 손실 우연 원칙. 손실이 얼마만큼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대책 선정 원칙. 모든 재해는 예방하는 대책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멈추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직류 직권 전동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촉이 바로 꼽을 때 힘이 강하다. 과부하 좀 붙이면 툭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동 회전력이 분권 전동기에 크다. 촉의 시동 바로 걸 때 크게 돌려준다. 잘 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전 속도의 변화가 크다. 예. 그러다 나중에 힘 좀 붙이면 툭 떨어진다. 부하가 걸렸을 때 회전 속도가 훅 낮아진다. 갑자기. 회전 속도 일정하다. 아니 이건 일종의 뭐 교류구나 분권이에요. 이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다 기록해 놨으니까요. 꼭 멈추시고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한번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봐드릴게요. 보세요. 직류 직권 전동기는 부하의 변화에 따라 회전 속도가 크게 변하는 변속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가요? 직류 직권 전동기가.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면 틀린 것이다. 이는 직류 분권 전동기를 말하는 것이다. 직권 전동기는 어떤다? 부하가 커지면 속도가 푹 떨어져요. 처음에 걸릴 때 팍 걸리기 때문에 시동급이 좋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푹 떨어진다. 부하가 없으면 속도가 위험할 정도로 급상승하는 게 특성이 있어요. 그랬다 부하가 걸리면 툭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직류 직권 전동기를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힘 좀 부하가 안 걸리면 힘이 강하고 부하 좀 걸려주면 힘이 툭 떨어진다. 주행장치에 따른 기준기의 분류가 아닌 것은 기준기로서 이런 식은 있지는 않습니다. 타이어식, 요 바퀴, 타이어 바퀴로 굴러다니네. 트럭식, 요 트럭 위에다가 기준기 같은 거 싣고 다니는 트럭식 기준기. 그 다음에 무한궤도식, 요 바퀴가 전차 바퀴처럼 무한궤도다. 이게 무한궤도식. 그래서 여기는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행장치에서. 이건 오히려
선회 장치, 등에서 로타리 시키면 이런 것은 말이 되지만 주행 장치에서는 이런 건 없습니다. 클러치 디스크의 편마멸, 변형,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스프링. 클러치 디스크에서 주로 두 가지가 있죠. 쿠션 스프링하고 댐퍼 스프링. 요건 비틀림 방지하는 거예요. 비틀림. 요거는 편마멸 방지, 파손 방지. 그래서 정답은 쿠션 스프링입니다. 자, 플라이휠이 돌아갑니다. 엔진에 붙어가지고. 클러치 디스크도 사실은 디스크라고 그러지만 여기에 압력판하고 같이 해갖고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볼트로. 그러면 클러치가 됐다 하면은 이걸 밀죠. 밀면은 여기서 보면 요 스프링 있죠. 요거는 쿠션 스프링이 아니에요. 요건 댐퍼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션 스프링 어디 있냐? 요 속에 들어있어요. 속에. 그래서 이렇게 클러치를 확 갖다 붙이면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퉁툭 하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요 속에서 여기서 미는 힘을 완충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압력판을.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클러치 디스크의 편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쿠션 스프링이다. 근데 비틀림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댐퍼 스프링이다. 근데 여기서 묶기를 편마멸, 변형,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은 쿠션 스프링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인양 작업을 위해서 기중기를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거. 기중기의 수평 균형을 맞춘 거 맞죠? 타이어는 지면과 닿도록 가야 한다. 틀렸습니다. 아웃트릭을 놓으면은 타이어가 들려요. 아웃트릭은 모두 확장시키고 핀으로 고정한다. 맞습니다. 선넷이 접촉되지 않도록 장애물과 최소 60cm 이상 이격거리 가져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아웃트릭을 설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타이어가 들려야 합니다. 정답은 닿도록 가야 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양 작업을 할 때 기중기를 할 때 타이어식 기중기는 아웃트리거를 확실하게 펼쳐서 기중기 하중을 아웃트리거가 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보았지만 뭐의 아웃트리거? 요렇게 해서 땅하고 요렇게 해서 땅하고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 받치면 요 바퀴는 닿지 않을 정도로 이 아웃트리거 힘을 받는 거예요. 지면에서 바퀴는 약간 떠 있는 상태다. 근데 아웃트릭을 설치하고 타이어가 지면과 닿도록 가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닿도록이 틀렸습니다. 17번입니다. 기중기 작업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감아 올리는 속도는 드래그의 경보다 빠르다. 그래서 이게 속도 비교 자체부터가 틀렸어요. 크램셀의 좁은 면적의 깊은 굴착을 높은 위치에서 적지 작업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드래그 라인은 굴착력이 강함으로 견고한 지반 아니요. 그냥 줄대고 끄는 거예요. 견고한 지방에는 못 써요. 파워셔블은 지면보다 낮은 곳에 높은 곳에 굴착이죠. 높은 곳에는 못 쓴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크램셀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미 다 아시죠? 집게 모양으로 해갖고 이 바닷물 속이나 이런 데서 모래포를 이렇게 퍼가지고 높은 데 있는 차에다가 싣는 거예요. 이 깊은 데서 파갖고 높은 위치에 적재한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크램셀이에요. 드래그 라인은 멀리서 해가지고 요 끄집어 당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단단한 거 못 써요. 여기 이미 있는 이거 자체를 끌었을 때 밀려오는 모래 같은 거 이런 거에 쓰는 거죠. 이게 드래그 라인이에요. 파워셔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은 데 있는 거 깎아서 싣는 거. 이 파워셔블. 그 다음에 기중기에 감아 올리는 속도하고 중장비의 이 드래그 라인에 감아 올리는 속도하고를 비교하는 거. 이거는 속도 비교 자체도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틀린 문장으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크람셀이 되겠네요. 깊은 데서 파갖고 높은 데로 실어준다. 그래서 크람셀은
좁은 면적 깊은 곳에서 굴착을 해가지고 높은 위치에다가 실어준다.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깊고 좁은 데서 파가지고 높은 데 실어준다. 요게 크람쉘이다. 18번입니다. 납산전지 터미널에 녹이 발생했다. 이건 그냥 정답으로만 딱 보고 말십시다. 자, 녹을 닦은 후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다 뭘 발라줘요? 그리스를 상부에 덮어준다. 닦아내고 조인다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다 볼 수는 없어요. 교환한다 이거 안 되고요. 엔진 오일 이거 아니고요. 그리스를 상부에 덮어준다. 타이어식 건설기계 동력 전달 장치에서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넣죠? 진동 방지입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해 샤프트잖아요. 엔진에서 받아가지고 바퀴까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프로펠러 샤프트에 밸런스 웨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납덩어리 같은 뭔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회전 시 진동을 감소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었죠? 밸런스 웨이트의 역할이 뭐냐 이걸 물었죠. 비틀림 방지 아니고요. 변속 용이도 아니고요. 회전수 높인다 이것도 아니에요. 진동 방지. 떨리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낙 같은 걸 부착해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밸런스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 역할은 추진축이 회전할 때, 샤프트가 회전할 때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해 놓은 겁니다. 20번입니다. 기중기의 붐에 설치된 와이어로프 작업 시 하중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물건 들어올 때 직접 힘받지 않는 것. 백스톱 케이블이죠.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있는 케이블이 있어요. 힘은 직접 받지는 않아요. 그림으로 봅니다. 이런 건 다 힘을 직접 받아요. 호이스트 케이블이라든가 붐 호이스트 케이블 이거 잡아주는 이렇게 익스텐시 케이블 요걸 늘리고 낮추고 해줄 때 쓰는 익스텐시 케이블 이건 다 이 힘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근데 백스톱 케이블은 여기에 있는 건데 뭐냐 이 뒤로 젖혀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넣고 여기에서 이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작업 하중이 직접 힘 받는 게 아니고 얘가 뒤로 넘어지는 거 뒤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붐 백스톱 백으로 못 가도록 스톱하는 케이블. 직접 힘 받는 거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와이어로프 중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즉 힘 받는 거 아닌 거. 이런 건 전부 다 직접적으로 작용하죠. 붐 백스톱 케이블은 붐이 뒤로 넘어가지 말라고 받쳐주는 겁니다. 직접 힘 받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